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조사 당시 진술서가 공개가 됐고 검찰 측은 이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청난 강요와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측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인데, 이것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매체의 포커스가 선거에 맞춰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가 더 있지요.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그런 뉴스들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총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폭로성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죠. 탈당 기자회견에서 김인섭의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했고,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 X를 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취권이라는 조롱을 받는 이수진 의원이었지만 의원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고, 그 바탕이 되었던 것은 역시 김인섭의 재판이었습니다. 이재명 본인과 관련한 재판들의 1심 판결은 단식하면서 드러눕고 상상을 초월하는 재판 지원 전략을 펼치면서 일부분 성공한 듯 보여졌으나, 이재명과 관련한 사람들의 재판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들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총선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재판 소식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물론 판결 소식은 아니었지만 향후 이재명의 유죄를 점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재판의 핵심은 이재명에게 보고됐느냐 안 됐느냐,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 이재명의 삼좌 뇌물죄가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그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고 그 번복한 진술을 또 뒤집고 갑자기 이화영 부인이 전면에 나서질 않나, 그 뒤 변호인들이 돌연 사임하질 않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먼저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화영 아내가 등장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내는 일이 있었죠. 변호사 때문에 남편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직후 재판에서 이화영은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러자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협박 조작 수사라면서 검찰청사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사건 수사 검사들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민변 변호사가 등장해 이화영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뒤 돌연 사임하고 법정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의 연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을 위한 쌍방울 대북 송금이었다라는 것은 관련자들이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화영이 방점을 찍느냐 마느냐가 방점을 찍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은 상황에서 이화영의 입을 틀어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세력이 누구냐? 답은 간단 명료하죠. 어쨌든 오늘 이것과 관련한 검찰의 대대적인 반격이 법정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 검찰은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도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검찰이 공개한 2023년 6월 9일자 이화영 진술 조서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에서 200만 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최초 자백 진술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 약 열흘이 지난 다음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이화영을 변호하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의 동석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화영은 이날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화영은 또 제가 국제대회 마치고 이재명에게 보고드렸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의 예를 들면서 기업을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재명도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8월 11일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은 검찰에서 회유와 딜을 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누구의 강요나 회유로 진술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검찰 진술에서 말해놓고 해당 진술을 재차 번복하면서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는데 검찰이 공개한 2023년 6월 9일자 이전 부지사의 진술 조사를 보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최초 자백 진술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조사 때 누가 동석을 했느냐? 바로 설주환 변호사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주환 변호사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눈에 익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 변호사는 민주당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미래대연합 대변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이후 방송 등에서 민주당 또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화영의 최초 진술 때 이 설 변호사가 동석했다고 하니 그 썰을 좀 설 변호사가 푼다면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재명의 입장은 한결같죠.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이 나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고요. 또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공문에 본인이 결재해놓고 이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이재명 자신은 서류를 가져오니까 결재한 것뿐이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추진했던 불법 대북 사업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측근들에게 떠넘기고 스스로 결재한 서류조차 잘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 아무리 이화영이 혼자 뒤집어 쓰기로 했다고 해도 이게 과연 이재명 시나리오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